안녕하세요. 선배들의 내공 따라잡기를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명품의 비밀 연구소입니다. 하나의 제품은 수많은 부품들이 일사불란하게 동작하여 목적으로 하는 최종의 성능을 발휘합니다. 이러한 성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설계된 여러 부품들 속에 부여된 허용공차들이 오케스트라와 같은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는 누적공차를 가지고 조립되어 있습니다. 제품의 전반적인 특징인 부품공차의 누적 조건과 조립 공정과의 관계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 살펴볼 것은 누적공차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별 공차에 대해 알고 있다고 가정하면 부품들을 조립할 때 발생하는 공차의 누적 문제가 걱정됩니다. 예를 들어 여기 멋진 자동차를 보면 이 자동차 속에는 많은 작은 구성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고 각 구성 요소에는 개별적인 허용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궁금한 점은 이러한 모든 효과가 최종 제품에 어떻게 나타나게 될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 살펴볼 내용입니다. 교수님, 자동차처럼 이렇게 많은 부품으로 구성된 제품을 어떻게 기능에 맞게 설계하고 제자리에 맞게 조립할 수 있는지 너무나 궁금한데요? 네, 이렇게 멋진 자동차 속에는 부품의 설계 조건으로 발생된 다양한 공차들이 상호 연관되어 조립되어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발생된 누적 공차에 대해 제조 시스템 측면에서 어떻게 조립 공차를 유지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초점이 조립이 끝난 완성 제품의 품질 수준에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제조 공정 및 조립 공정에 대한 특징을 먼저 알아보면 공정의 변동 원인에 대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제조업 관점에서 본다면 제조업에는 변동에 대한 특정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고정장치를 사용하여 가공할 접촉면을 찾는 과정에서나 고정장치를 가공 머신에 설치하는 과정에서 변동이 발생합니다. 가공 치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구도 마모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원재료도 균일하지 않습니다. 균일하지 않은 원재료는 다양한 방식으로 반응하여 부품 치수에 궁극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시스템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큰 변형 소스는 아마도 공정 작업자일 것입니다. 또한 공정 작업자는 사람이기 때문에 시스템에 가장 많은 변형을 유발할 것입니다. 작업자가 사용하는 기계 장비를 보면 특정 동작이 반복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기계 장비는 특정 동작을 얼마나 잘 반복할 수 있는지 그 자체가 큰 변동 요인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조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특수한 제품을 제외하고 잘 통제된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조 현장은 주변 환경에 따라 엄청난 실온 변화와 습기로 인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적 효과를 줄이기 위한 전략에 대해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완화하거나 개선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한 가지는 우리가 도면 설계 시에 하고 싶은 것, 즉 허용차들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허용차들을 최소화할 수 있을 때마다 변동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니면 강력한 공정 품질 관리에 더 많은 돈을 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비용 문제입니다. 가공시설에 환경제어 설비를 도입할 수 있고 이 제어 시설의 크기에 따라 비용이 많이 들거나 환경 측면에서 제어하려는 특정 공정에서 특수 설비가 있을 수 있으므로 비용은 줄이기 위해 공급업체를 바꾸는 방안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균일성 측면에서 필요한 양질의 재료를 얻지 못하면 원재료에 대한 품질 규격을 상향하거나 다른 소스를 찾으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작업자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좋은 것입니다. 이러한 개선 조건들의 배경에는 또 다른 투자가 필요하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 내 변동을 줄이기 위한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제조 시스템 측면에서 누적된 공차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누적된 공차의 결과는 어떤 값이 될까요? 예를 들어 그림과 같은 경우를 여기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부품 설계의 결과로 발생되는 개별 공차는 부품 전체 차원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부품 전체 차원에서 X치수를 좀 더 정확한 변동 범위 내에서 이용하려면 설계자의 관점에서 할 수 있다면 공차를 줄여서 개별 변동폭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설계를 변경하는 것이 아닌 제조 시스템 측면에서 대응 방법을 알아보고 있으므로 먼저 도면에 주어진 치수가 어떤 유형의 공차인지부터 식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사례로 다중 공차 규격으로 이루어진 부품의 누적 공차를 추정해 보겠습니다. 부품의 개별 치수는 또 다른 개별 기능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체 길이 X를 일종의 기능으로 본다면 이것은 어떤 하위 어셈블리에 조립될 수 있기 때문에 제품을 생산한 후에는 어떻게 보일지 걱정이 될 것입니다. 물론 조립에 들어가는 다른 부품과의 관계도요. 예를 들어 해당 접촉면 또는 이 접촉면에 대해 만나는 부품이 있는 경우 우리는 해당 부품의 기능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이제 설계 도면에는 지정되지 않은 X치수에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설계 자체를 수정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조 관점에서 이러한 변동성을 이해하여 향후 문제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것입니다. 누적 공차를 추정하는 첫 번째 방법은 워스트 케이스라고 하는 최악 조건 시나리오입니다. 이 최악 조건의 시나리오에서는 접촉면의 위치에 대한 최악 조건이 무엇인지 결정하고 치수의 특성에 따라 플러스 마이너스하여 공차를 추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접근 방식으로는 통계적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통계적 관점이란 검토하는 치수의 위치는 부품마다 다를 것이기 때문에 이 치수를 독립 랜덤 변수로 감안하여 확률적으로 추정하는 방법입니다. 특정 범위에 대해 보통 6시그마만큼의 범위를 적용하여 일반적인 공차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수행할 수 있는 최악 조건 시나리오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세 개의 치수는 체인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할 수 있는 일은 치수의 최대값들을 묶어주고 그런 다음 최소값들을 함께 묶어주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최악 조건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우리가 궁금해하는 X치수는 76에서 76.4 사이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점은 이 치수는 설계에서 정한 규격값이 아니라 생산 시스템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공차라는 점입니다. 여기에서 통계적 접근 방식이란 개별 치수를 임의의 독립변수라고 가정하는 방법으로 이 임의의 변수 관점에서 공차를 구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n개의 임의의 변수가 있는 경우 각 변수를 독립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각 변수의 분산을 더하기만 하면 됩니다. 만일 변수가 독립적이지 않다고 밝혀져 있으면 공분산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세 개 치수의 최대 최소값의 범위를 보고 이 범위가 6시그마와 같다고 말할 것인지 결정하기 위해 여기 있는 각 특성의 분산이 무엇인지 잘 결정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범위값은 보통 수준의 공정 능력인 6시그마 범위라고 감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수 1, 2, 3에 해당하는 표준 편차를 각각 시그마 1, 시그마 2, 시그마 3이라 두고 계산하면 시그마 1은 0.01667, 시그마 2는 0.033333, 시그마 3은 0.01667과 같이 구해집니다. 서로 연결된 치수의 결합값인 X의 추정 분산 계산은 아주 간단합니다. 치수 1, 2, 3에 해당하는 표준 편차, 시그마 1, 시그마 2, 시그마 3 값을 제곱해준 다음 그것들을 모두 더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제곱근으로 계산하여 X의 추정 표준 편차로 0.04083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서로 연결된 치수의 결합값인 X의 공차를 계산합니다.
앞에서 가정한 플러스 마이너스 3 시그마를 적용하여 허용차 하한값은 76.077로 허용차 상한값은 76.325와 같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여기서 구한 값은 최악 조건 시나리오의 공차와 크게 다르며 통계적 관점에서 구한 공차가 실제로 우리가 기대하는 값입니다. 통계적 방법으로 구한 6시그마 범위는 우리가 생산하는 모든 제품에 대해 예상되는 일종의 예상값이며 최악 조건 시나리오보다 훨씬 더 빡빡하므로 기본적으로 더 작은 범위에서 해당 유형의 변동을 수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교수님, 누적 공차를 추정하는 두 번째 경우는 하나의 기준면을 사용하여 다른 부품 표면을 결정하는 경우인데 앞에서 설명해주신 다중 공차 규격으로 이루어진 부품의 경우와 많이 다른 거예요? 네, 하나의 기준면을 사용하여 다른 부품 표면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모든 치수는 해당 기준면에 배치되며 X를 고정구나 타 부품과 결합을 감안할 때 적용할 수 있는 X의 공차를 결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뚜렷한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치수 3은 더 이상 누적 공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그래서 누적 공차를 계산할 때 가장 먼저 결정해야 할 사항 중 하나는 구하려는 조건과 관련된 기능이 무엇인지입니다. 사례에서 해야 할 일은 두 치수 1과 2에 관심을 기울이기만 하면 됩니다. 이 경우 최악 조건 시나리오로 공차를 추정할 때는 X의 조건과 관련된 기능이 무엇인지 먼저 확인하고 X치수의 가장 긴 경우와 가장 짧은 경우를 확인하여 계산합니다. X치수의 허용차 하한값은 치수 2의 최소값에서 치수 1의 최대값을 마이너스하여 25.9를 계산하고 허용차 상한값은 치수 2의 최대값에서 치수 1의 최소값을 마이너스하여 26.1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최악 조건 시나리오로 공차를 구했습니다. 기준 치수로서 동일한 기준면을 사용한 경우에 통계적 접근 방법으로 통합치수인 X의 허용차를 계산하려면 관련된 두 치수의 중심값의 차이와 앞에서와 같은 방법인 변동값으로 계산합니다. 각각의 범위값은 보통 수준의 공정 능력인 6시그마 범위로 감안할 수 있습니다. 치수 1, 2에 해당하는 표준 편차를 각각 시그마 1, 시그마 2라 두고 계산하면 시그마 1은 0.01667, 시그마 2는 0.03333과 같이 구해집니다. 서로 연결된 치수의 결합값인 X의 추정 분산 계산은 아주 간단합니다. 앞에서 구한 표준 편차 시그마 1, 시그마 2 값을 제곱하여 그것들을 더해주고 제곱근으로 계산하면 X의 추정 표준 편차 0.03727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서로 연결된 치수의 결합값인 X의 공차를 계산합니다. 앞에서 가정한 플러스 마이너스 3 시그마를 적용하여 허용차 하한값은 25.938이 허용차 상한값은 26.2618과 같은 결과를 구했습니다. 이와 같이 통계적 접근 방법으로 X의 공차를 구하면 최악 조건 시나리오보다 훨씬 작은 값으로 구해집니다. 이 값은 생산 시스템 측면에서 경제적이므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생산관리 포인트가 됩니다. 교수님, 제품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누적 공차에 대한 상세하고 명료한 설명에 대해 감사드려요. 그리고 오늘 강의를 한 번 더 요약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열심히 경청해 주셔서 저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강의는 다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의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해 많은 부품이 필요하며 많은 부품들은 다시 한 번 더 누적되기 때문에 이 제품을 생산할 때 시스템 전체에서 품질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리고 부품의 개별 공차는 전체 변동에 기여할 것이며 이것들이 축적됨에 따라 서로 다른 많은 부품과 다른 부품 기능이 결합되면 최종 제품에서 매우 중요한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부품에 의한 공차의 누적은 본질적으로 개별 요소에 합의될 것이므로 실제로 누적 공차는 필요한 부품 수에 비례합니다. 결론적으로 제조 시스템 개발 시 개별 부품 치수로 인한 누적 공차로 인해
제품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동이 발생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명품을 기획하고 계신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직장 선배들의 내공을 따라잡을 수 있는 더욱 좋은 명품의 비밀 에피소드로 보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